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 그에 비해 일본은 15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시작부터가 한반도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하고 쫓겨난 이주민들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이죠. 일본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전부터 온갖 역사 왜곡을 벌여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귀중한 역사 유물들을 마구잡이로 빼돌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일본은 좀처럼 자신들이 한국에서 훔쳐간 유물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약탈해온 유물들을 전시해 매년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본 스스로가 이런 역사적 유물들을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해왔는데요. 임나일본부설이란 4세기 후반 일본 고대 야마토 정권이 신라와 백제 지역을 정복해 신화국으로 거느렸고 가야 지방을 200년 동안 직접 지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니 일본에서 발견된 수많은 백제식 고분과 수많은 유물들의 존재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데요. 당대 최고의 문화 융성국이었던 백제에게서 전해받은 문물이 일본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약탈해간 역사 유물들을 숨기려 노력했던 일본이었지만 한 유물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했던 일이 있는데요. 자줏빛 나무의 그림이 새겨진 바둑판이라는 의미의 목화자단기국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처음 수교를 맺었을 당시 이 바둑판을 일본이 만든 최고의 보물이라며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건 자체만 보더라도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물건이기도 했지만 이를 일본을 대표하는 보물로 미국에 소개한 이유는 따로 있었죠. 당시 동양에서 바둑판은 오직 황제만이 속국에 하사할 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이 유물을 통해 자신들도 황제국임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미국 페리 제독의 함대에는 동양사에 능통한 고고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바둑판을 보고 분명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런 물건은 조선에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고 들었다. 이게 정말로 일본인들이 만든 물건이 맞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일본인 관료는 이 바둑판은 우리의 왕조차도 제사 때 절을 하는 일본의 신물이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물건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죠. 이후 뭔가 찜찜했던 일본은 이 바둑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인들은 곧 일본 어디에도 이런 종류의 바둑판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화자단기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바둑판과 다른 점이 하나 눈에 띄는데요. 커다란 점인 화점이 9개 있는 일반적인 바둑판과 달리 17개의 화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둑판은 한국식 바둑인 순장바둑을 두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인데요. 당연히 일본에서 만들어진 바둑판 중에서는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 최고의 보물인 이 바둑판이 한국에서 건너온 물건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일본 사학자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서양 과학자들을 초빙하여 이 바둑판을 감식했는데요. 마침내 감식 결과가 나오자 일본 사학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둑판의 재료가 한국에서만 자라는 품종의 소나무로 밝혀졌던 것이죠. 첨단과학 기술이 동원된 객관적인 감식 결과 앞에서는 자존심 높은 일본인들조차도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인들 중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한국이 일본에 바쳤다고 우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양인들에게 동양에서 바둑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했던 것은 바로 우리들이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세계인들이 일본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는가라는 현실적인 반박이 돌아올 뿐이었죠. 일본 최고의 보물이라고 자랑했던 바둑판이 실은 한국에게 하사받은 물건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백해버린 셈이었죠.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본인들은 한동안 외국인들을 만날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실권자였던 쇼군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정도로 이 사건의 여파는 엄청났는데요. 몇백 년 동안 신주단지 떠받들듯 지켜온 물건을 이제 와서 태워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결국 이 바둑판을 왕실 창고의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해버렸습니다. 백제의 유물인 이 바둑판은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채 숨겨져 있어야 했죠. 그런데 이 유물의 존재를 다시 세상에 알린 인물의 정체는 모두를 경악시키고 말았는데요. 그는 당시에 일본의 국왕이던 아키히토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의 국왕이 자신들의 흑역사나 다름없는 이 유물을 공개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일본 왕가가 오랜 역사를 지닌 백제 후손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죠.
아키히토 일왕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일 만찬 당시 한때 우리나라가 한반도 사람들에게 지대한 고통을 주었다는 깊은 슬픔이 항상 내 기억 속에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일본의 망언만 들어오다가 해당 발언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일왕이 저런 발언을 하다니 의외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왕에게는 이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왕은 스스로를 백제의 후손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키히토 일왕의 이런 인식은 2017년 일왕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나 자신 칸무 천황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소길봉기에 기록돼 있는 사실에 한국과 인연을 느낍니다 라고 말해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죠. 일본인들에게는 권위의 상징이자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는 일왕이 한국과 일본 간에는 고대사로부터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그동안 만세일계라 주장하며 일왕가를 신성시해왔습니다. 만세일계, 즉 대륙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 일본인들만의 혈통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왕가의 혈통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언급하는 것조차 그동안 금기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도 일왕 스스로가 자신들의 혈통이 백제인과 관계있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힌 것입니다. 그동안 천황가가 백제계와 관련 있다는 학설은 일부 학자들에게서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사학자 이시와타리 시니치로는 천황가의 시조가 백제계 도레인이라 하였고 이노우에 미스사다 도쿄대 교수는 칠지도를 받은 오진 천황은 백제왕족이며 천황가 자체가 조선으로부터 건너온 일본 이주자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들의 학설은 일본 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으며 인정받지 못했었는데요. 충격받은 일본인들은 차마 일왕의 발언을 비판하진 못하고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인들이 차지한 한반도 운운하며 지금의 한반도는 백제와 무관한 나라라는 헛소리를 짓거리기도 했죠. 일왕의 말대로라면 그동안 일본이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장해왔던 임나일본부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건데요. 일왕의 발언뿐만 아니라 임나일본부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정적인 증거들도 속속 출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만 아라가야 고분군 중 가야 귀족의 고분에서 5세기 중국 남북조 시대에 만들어진 중국 청자가 출토되며 사학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 중국제 청자는 당시 동아시아 최고급 물품이었습니다. 이 청자가 가야인의 무덤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아라가야 세력들이 5에서 6세기 중국 대륙의 장강 이남에 들어섰던 남조 정권과 원거리 교류 활동을 벌였던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당시 중국과의 무역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아라가야가 왕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파면 팔수록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증거들만 나오다 보니 일본은 관련 유물들을 꽁꽁 숨기기 바빴는데요. 당시 백제와 외에서 만들어진 유물들의 수준 차이만 보더라도 외는 백제에 실질적으로 지배당하는 관계였다는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본 왕실의 보물 창고라 알려져 있는 일본 정창원 소쇼인에는 백제와 신라의 보물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곳의 소장품들은 여전히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청이 일본 왕실의 재산이라며 폐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년에 단 한 차례 딱 60여 점만 공개할 정도로 이것들을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국보라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세계에 자랑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말이죠. 일본으로서는 당시 백제나 신라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국보도 마음 놓고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